뉴욕 증시는 시스코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 등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아일랜드 재정 위기로 인한 달러 강세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에 서울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국제환율 갈등에 해법을 도출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지속적으로 균형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미국의 FTA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30개월 원령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 역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락 쪽으로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냐라는 성급한 그런 판단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단 2분 만에 갑자기 판이 뒤집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낙폭을 그만큼 많이 키웠다는 이야기인데요.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졌고 시장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잠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가 장 후반부에 낙폭을 갑자기 키웠죠. 2.4% 넘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91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0.8% 내리면서 524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고요. 중국 증시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시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인데요. 정보기술주 쪽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스 데이 때문에 채권 시장이 휴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을 바라보니까 거의 한 2분여 만에 엄청 하락했습니다. 근 1년 동안에 이렇게 하락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한번 어제장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죠. 근 1년뿐만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한꺼번에 좀 출회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연고지수를 계속 갱신하면서 전일 장중에만 하더라도 1980포인트에 육박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지수로 1914포인트에 마감을 했으니까 약 한 70포인트가량 고점 대비해서 70포인트가량 하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네.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도이치 창구를 통해서만 1조 5천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오후 3시에 출회된 것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 물량이 한 2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거래소 전일 외국인 동향이 3시 직전에 2,800억 매수에서 1조 3천억 이상 순매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좀 놀랬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3, 4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네. 근데 그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기는 하지만 3, 4년에 한 번씩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는 한꺼번에 출회가 되거나 혹은 매수가 유입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시장은 곧바로 좀 회복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또 보이곤 합니다. 네. 물론 이번에 출회된 양상은 그 규모가 역대 최고이고 또 2,000포인트를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일 하락폭의 최소한 50% 이상 정도는 상당 부분 좀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이치 창구를 통해 나온 이 차익 매도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일단 비차익이 아니라 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은 일단 선물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이 합성 선물, 그러니까 옵션을 여러 가지 옵션을 구성을 함으로써 이것과 현물과의 상관관계에서 그 유입된 이 물량들이 대거 출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주시장의 변동성을 그 선물과 현물 사이에 그 괴리를 이용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네. 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 좀 합당할 텐데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금 모든 것은 아직 추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뿐인데, 환율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환율이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국내 증시에 유입된 것이 환율이 1,200원 전후 됐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국내에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100원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환율에서만 불과 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100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합당해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유로 어쨌든 파악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의 대규모 이탈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최근 90거래일간, 그러니까 최근 한 4, 5개월 정도 거래일간의 이 외국인 동향을 보면 약 순매수가 1조 2천억 정도였거든요. 네. 이 1조 2천억 정도에서 12조 정도였거든요. 12조 정도에서 2조 원에 해당되는 규모,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죠. 네.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단 하루에 이렇게 어쨌든 이탈이라고 봐야겠는데, 네네. 이탈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 전반에게 그 상당한 그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을 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중장기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이 좀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2조 원이라는 자금이 하루에 2, 3천억씩 꾸준히 이탈됐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특히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매도의 타이밍을 찾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2조 원이라는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정 정도는 충격을 주겠지만 또한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주식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를 또 제공을 하고 있다. 또 이것이 전일 종가에만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반반 매수가 또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최고점에서 파는 거는 좀 불가능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또 올라온 수준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일 형성한 1978포인트 가량이 전일 고점이었는데 네. 거기가 꼭 고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또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외국인 자금들이 그간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의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건데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이탈을 했고 또 향후에도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이탈될 가능성, 그리고 이 도이치방크를 통해서 나온 물량이 향후에 또 나올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주식 비중을 서서히 좀 줄여나가는 데는 오히려 그 쉬운 시그널을 좀 제공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아주 참 잘해 주셨는데요. 향후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쪽으로 해서 이 에너지가 많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주식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잘 이용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셈인데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동안 뭐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 중심의 투자의 방향을 좀, 설정을 했다면, 이제 그 투자의 방향은, 명백하게 좀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뭐 연말이고 해서 이 배당주에 투자하기 뭐 아주 좋은,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고, 네. 주요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핵심 대형주인 이 통신주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KT나 SK텔레콤 같은 종목을 들 수 네.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 상승분을 저희 또 상당 부분 이 반납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뭐 관심을 좀 옮겨나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배당락까지는 앞으로 한 1개월 반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1개월 반 이상 남아 있는데 통상 그 KT나 SK텔레콤 같은 배당주가 연말 배당락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도 네, 네. 길어봐야 2, 3개월 내에 주가가 회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거의 뭐 최근에 한 10년간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한 90%는 2, 3개월간에 네. 2, 3개월 내에 주가가 원상태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확률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해보는 이 일기예보와 같은 이 시장 대응 전략을 일기예보를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시장 대응 전략을 가진다면 네. 지금 통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KT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상 최고 수준의 그 실적 전망이 그 전망이 되는 상태에 있는데요. 네. 전년에 배당을 주당 2,000원씩 했습니다. 주당 2,000원이라는 배당은 전일 종가 45,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수익률이 4.4%에 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투자해서 향후 2개월, 뭐 길면 한 3개월 내에 네. 4.4%의 높은 그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그 높은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좋은 단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좀 더한데요. 물론 SK텔레콤의 이익 규모는 KT처럼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K텔레콤의 이익 규모가 뭐 줄어드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꾸준한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실적이 꾸준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배당액 역시 꾸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전년에 연말 배당, SK텔레콤은 뭐 중간 배당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말 배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연말 배당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에 이 8,400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4.98%, 즉 5%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더라도 불과 한 2, 3개월 내에 이 4%에서 5% 사이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연으로 환산한다면 뭐 20% 이상의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뭐 좀 큰 충격과 어떤 시그널도 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때마침 뭐 좋은 연으로 환산한다면 이 20% 전후의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투자처도 좀 제공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뭐 더없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꼭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단기 투자자도 이제 뭐 시장에서 한 발 좀 물러서서 이 반발 매수에 따른 상승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좀 한 발 물러서서 네. 이런 통신주에서 한 2, 3개월 정도 머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주식 비중을 좀 100% 가까이 좀 가져가면서 좀 공격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뭐 시장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통신주로 방향을 좀 바꿔나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통신주, 즉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네. 주식 비중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죠. 네. 대안초로 배당주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각각 네. 종목마다 매력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K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배당이 높습니다. 네.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뭐 고르기가 쉽지는 않은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 KT 같은 경우는 당장의 전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네네. 물론 SK텔레콤보다는 배당 수익률은 적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네. 중요한 부분들은 KT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의 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죠. 3분기까지의 실적도 뭐 굉장히 크게 전년에 육박하는 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KT가 꼭 전년에 배당을 할 가능성은 꼭 그 전년에 배당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네. 최소한 전년 이상의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뭐 500원만 올리더라도 SK텔레콤보다 훨씬 높은 이 배당 수익률을 창출할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KT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지금 뭐 올해 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시장의 개화에 있습니다. KT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SK텔레콤이 그 갤럭시 S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진출을 했다면 네. KT는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그 효과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전체 휴대폰 서비스 이용자의 그 월평균 이용료가 인당 36,500원 정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폰의 경우에는 평균 51,000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그 아이폰으로 많은 가입자가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KT의 수익성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성장세가 그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2010년에 약 200만 명이 그 스마트폰 시장에 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이 600만 명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인당 그 휴대폰 서비스 이용료의 한 30%, 40%의 증가되는 부분들이 약 3배 정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수익성은 이렇게 되면 뭐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아직 태블릿 PC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 태블릿 PC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대당 보조금 제한,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설정. 사실 이 통신업계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 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업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과도한 이러한 부분, 마케팅 비용 나가는 부분들, 과도한 경쟁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역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아이폰이라는 지금 당장의 성장 동력과 네. 이 태블릿 PC라는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과거 수익성 훼손 요인 이러한 부분들의 삼박자가 동시에 해소되는 효과가 지금 KT에 네.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성도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겸비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T가 더 매력적인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최근에 주가가 뭐 증권사의 추천에 힘입어서 한 사나흘간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전일 이 프로그램 매물 영향에서 뭐 KT도 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음봉을 형성을 했는데
금일 뭐 이 가격 이하에서 출발할 미국 증시가 설령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이하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보다 소폭 오른 45,8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지가는 이전 지지권역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국면이 있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전 지지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43,000원권역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권역인 51,000원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어제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장 초반에 우리 장을 노리는 게 나을까요? 후반부에 한번 장을 살펴보는 게 더 나을까요? 뭐 KT 같이 뭐 종목을 투자 대상을 확실하게 뭐 정했다면 그 타이밍은 굳이 뭐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가격이 형성된 이후에 사실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KT로 말씀드리면 KT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종가에 내릴 수도 있을 건데요. 그 오르고 내리는 폭이 K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200~300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뭐 두세 호가 정도를 고려를 하면서 이 종목을 두세 호가 낮으면 사고 두세 호가 높으면 팔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과 더불어서 좀 그 45,800원 부근의 매수 주문을 좀 넣었다가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뭐 종가에 그냥 체결을 시키는 뭐 이렇게 매수 기회를 좀 잡아나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학현 차장과 함께 K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자체가 어제 좀 많이 망가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좀 아쉽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크게 나왔고요. 네, 추세가 맞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전북은행 이렇게 세 가지 은행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뭐 어제는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뭐 약 한 2.8% 그리고 기업은행은 더 많이 내려갔죠. 사실 4%가 넘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제 종가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그런 시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그런 도이치라는 그 특정 운용회사에서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이 은행주를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동시 호가에도 오히려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크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저는 되고 있는데요. 동시 호가도 지금 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주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나 기본적인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제 뭐 종가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요. 지금 기본적인 흐름은 바뀌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은행주가 시장에서는 가장 뭐 저평가되고 그리고 현재 뭐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를 홀딩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그 가격이 내려갈수록 추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종을 올려놓고 오히려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이렇게 기업은행을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손절가 밑으로 내려간 경우에도 일단은 보유하고 쭉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손절가 정해드린 라인도요 아직 오지도 않았고 한참 밑에 있는 그 손절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절가 라인까지 올 때마다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전북은행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의 뉴스 말씀 들어보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MSCI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우리나라 4가지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한진해운 그리고 만도, 현대상선, LG화학, 우선주가 네. MSCI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 결과는요. 최종 거래일인 11월 30일에 장 마감 이후에 반영이 되고요.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한진해운, 만도, 현대상선, LG화학, 우선주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장 마감 전에 장 초반에는 그 4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현재 그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이 4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제 코스피가 급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강세를 유지하다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이 한 0.7%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추세 자체를 좀 상승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들 하나하나별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MSCI 편입과 그리고 요즘에 그 한창 하고 있는 오늘까지 펼쳐진 한미 FTA 협상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우선은 둘 다 호재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편입되는 건 당연히 호재고요. 네. 그리고 한미 FTA도 미국 쪽에 그런 요구를 좀 대폭 수용하더라도 네.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관세 면제 효과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그런 수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역시 만도의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저는 만도를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사실상 예상치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약 한 40% 이하로 하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79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7% 증가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많이 적게 나왔었는데 네. 이런 요인들은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내 공장에서 매출액 성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이익에 비교해서 주가를 보기보다는요 성장성의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만도를요 슬슬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접근해서 좀 만도 2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만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5만 6천 원을 사실 전고점이죠. 15만 6천 원을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전일 종가가 12만 8,500원이었습니다. 조정받는 것도 추가적인 조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입가는 12만 7천 원 정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좀 더 아래에 있습니다. 11만 7천 원 손절가 정해드리고 이 종목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다고 그러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수급이 괜찮네요. 예, 크게 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자잘하게 계속 추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만도를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어제 크게 낙폭이 없었던 이유는 도이치 쪽에서 만도의 물량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네. 도이치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어제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 없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영향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안 나왔고 그리고 추가 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 살펴봤고요. MSCI 편입 예정인 4종목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만도를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죠. 예, MSCI 편입 4종목 가운데 네. 현대상선이라는 종목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사실 현대상선은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나온 종목은 아니고 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주의해야지 될 것 같은 종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대상선은 역시 최근에 현대건설 인수가 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 그동안에 현대상선이 올랐던 것은 이런 영업이익보다는 네. 실적의 증가보다는 현대건설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러니하게 현대건설 인수하는데
사실은 전략적 투자자로 독일의 M+W 그룹을 네.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이 됐죠, 사실은. 네. 그럼 무산이 됐으면 사실 그동안에 올라던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산이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현대상선의 그런 영업이익들을 좀 점검을 하면요. 3분기 영업이익은 2,980억을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매출액도 2조 2,200억으로 지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 56% 증가한 수치인데 사실상 이번에 MSCI 신규 편입된 한진해운의 그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세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실적에 의한 상승보다는 그런 M&A 이슈로 좀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요. 네. 지금 상황에서 현대상선은 오히려 추가 매입보다는요. 네. 보시면서 단기 투자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서 손절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받아들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유상증자 결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동양종금에서도 담보대출을 한 7천억 정도 가지고 왔었는데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악재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뭐 목표가보다는요 손절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41,000원 선으로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41,000원 선은 사실 지난번 최근 저점입니다. 11월 초 저점인데요. 만약에 네.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시면은 손절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만도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고요. 현대상선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매수 쪽보다는 한번 주의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현대상선 어제 뭐 14% 넘는 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A 호재로 그동안 좀 올라온 면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신 만큼 말씀해주신 이 손절 라인선 잘 지키셔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평촌이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 뉴스 속 테마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급락했었죠. 코스피가 2.4%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0.8% 정도 내리면서 양시장 모두 낙폭을 좀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만큼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1.7% 정도 오르면서 1948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의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80만 원 선을 찍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포스코가 2.3%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3.5%, 현대모비스 2.8%, LG와 2.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 10위권 내에서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제 모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유독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기아차인데요. 어제 1.5% 오르면서 마감이 됐죠. 장중에는 한 52,0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1.5% 오르면서 다시금 52,000원 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4%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2.3, KB 3%에 가까운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7%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공격적인 투자로 향후 실적적으로 좋은 전망이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세를 좀 이어가는 듯 싶었는데 후반부에 잠시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요. 2% 오르면서 51만원 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LG전자 1.1%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LG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학현 차장과 함께 KT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역시 시초가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1%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로는 한 45,800원 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 1%, 삼성물산 역시 1%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현대제철 2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삼성화재, 그리고 NHM 모두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 역시 저희가 서정함 대리와 함께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던 기업은행 오늘 4%대 상승세가 나오면서 어제 낙폭을 다시 한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는 1957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내렸던 만큼 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526을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이 0.7%, 서울반도체가 0.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CJ홈쇼핑이 0.7% 내리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포스코ICT, OCI 머티리얼즈, 동서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네오이스게임스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밤과 태웅, 포스코캠텍은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SFA가 어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설비 투자 취소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3.7% 급등을 하고 있고요. 성광밴드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스 0.5% 오르고 있고요. GS홈쇼핑은 1.3%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후반부에 깜짝 다들 놀라셨을 텐데 다시 초반부터 놀라고 계실 겁니다. 2% 넘게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어제 낙폭 거의 다 만회하고 있네요. 네, 일단 장 초반 어제 장 마감의 베이시스 차이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금일 장 초반부터는 외국인의 그런 현선물 동시 매수가 또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가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일 마감 동시 효과의 헤지펀드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 차익 청산으로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대규모 매도의 원인은 차익 거래 이외에도 환차익 발생에 따른 사인 욕구가 커졌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최근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G20 회담 이후에 글로벌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원화가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특히 전일 국내 정부에서도 G20 회담 이후에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것으로 밝히면서 향후 외국인의 그런 매수익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금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그런 매매 동향과 원달러 환율 동향이 점검에 필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향후의 시장 관심은 환율 변화에 따른 자본 이동보다는 결국 시장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5거래일째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은 적어도 미국 증시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아야 국내 증시도 동반적으로 같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월초 고용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의 개선과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일부 부의 효과가 연말 미국 투자자의 소비 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예전에 예상을 했던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다행이겠지만 후반부에 좀 조정이 있다면 이게 또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외국인 매매 동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제 21선 근처까지 긴 장대 연봉이 출현하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일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제의 그런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의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존한 상승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어제 시장의 모습에서 확인되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의 투자 심리도 다소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시장 대응보다는 다소 관망의 시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G20 회담과 다음 주 금통위 등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 동향과 외국인 매매에 대한 점검을 확인한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시장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외환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밤사이 아일랜드 재정 우려 속에 미 달러가 유로화를 비롯한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2원의 상승 개장을 현재 1112원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 살펴보니까 어제 2원 30전 정도 내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좀 오르고 있네요. 어제 외국인들의 이 대규모 매도가 나온 이후에 이 외환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전일 시장 분석도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전망까지 함께 묶어서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일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미 달러 약세로 1109.5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위안화 강세와 선박 수주 뉴스로 1105.6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이후 공사의 달러 수요로 추가 하락인 제한되면서 전일 대비 2.3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동시호가에서 외국인은 1.3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세로 코스피 지수는 53포인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2조 원가량의 매수 차익 잔액을 일시에 청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번 차익 실현의 배경으로 환율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1,100원을 앞두고 G20 이후 자본 통제 등으로 환율의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환율의 반등은 외국인 환차익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 반등 가능성에 대한 좀 불안감으로 그간 거둔 환차익에 대한 실현에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동향과 환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향후 환율 방향성에도 외국인의 동향이 상당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환율 추가 하락에 대한 외국인의 부담은 환율의 하락 속도를 좀 억제할 듯 보입니다. 전일 외국인의 순매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전일 이에 역의 시장 환율은 폭등 정도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단 시장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미 달러 강세 속에서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시 외국인의 동향과 또 G20 관련 뉴스, 유로엔 크로스 환율 등 유로엔 크로스 환율 관련 플레이에 따라서 좀 등락할 듯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베테랑스 데이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고요. 우리 시장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 채권 시장이 휴장이었던 가운데 자본 유출입 규제와 또 국내 증시에 의한 좀 등락이 좀 개장 초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옴에 따라서 채권 시장도 국채 선물이 전일에 좀 급락분을 좀 되돌리면서 개장하는 등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년물 국채와 그리고 또 5년물 각각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로 굳어지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장부터 분석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전일은 장단기 영역 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장기는 규제와 금리 인상 관련 뉴스로 약세를 보인 반면 단기 영역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커브는 스티프닝되어 마감을 하였습니다. 증시에서의 대규모 외국인 매물 출회가 자본 유출입 규제 리스크와 연동되면서 채권 시장은 재차 긴축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국고채 매수가 지속이 되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감 호가에서 외국인의 신규 매수로 국채 선물은 5일선의 지지가 형성됨에 따라서 일방적인 약세로 재차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조정의 연장선으로서 G20 정상회의 결과와 11월 금통위까지의 방향성보다 변동성에 맞춘 가격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불확실성에 좀 기댄 저가 매수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 또는 금리 반락 시 듀레이션 축소 움직임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금일 국채 선물은 자본 유출 규제와 국내 증시의 외국인 동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 초반에 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선반영되어 있지만은 통화 당국의 긴축 시사 지속으로 국내 기관의 해지 비중도 증대가 되고 있고 또 다음 주 10년물 입찰과 이벤트 경계로 인해서 장 후반에는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 설정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 마감과는 좀 완전히 딴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옵션 만기일에 그 후폭풍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동시효과 때문에 빠진 부분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 그 반등을 그 추가적인 상승의 뭐 기회로 보시는 것보다는 어제 못 팔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특별한 이유로다가는 외국인들이 어제 단일가의 동시효과에 그 1조가 넘는 그런 물량들을 매도를 했는데 누가 받아갔냐면은 기관이나 그 국내 개인들이 많이 받아갔는데 이거는 좀 원치 않는 그런 물량을 떠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상치 못하게 그 떠안았던 주식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다가 단기간에 매물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상승세가 오후까지 계속적으로 더 유지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학현 차장과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번에 좀 급등하고 있을 때 이익 실현의 기회로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내려서 미처 손 쓸 방법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오르기는 오르는데 계좌를 열어보니까 이게 또 오르는 건 아니고요. 뭐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매도 시점을 언제 찾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당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장 후반부를 노리는 게 나을지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그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현금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전에 빠른 시간에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이 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요번 근 한 달간 장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 기반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믿음에 기반을 했었는데 네네. 그 믿음이 한꺼번에 그냥 그 깨졌던 그런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다가 향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서 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그 추세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어제 그 여파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에 현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전장에 뭐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전장에 좀 이익 실현을 일부 하셔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쪽은 기아차를 예로 들자면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이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고요. 운송 장비 업종 쪽 괜찮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흐름 짚어주시죠. 예, 업종별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그 지수는 같이 내려갔는데 오늘 아침에 반등하는 거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했었던 그런 뭐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중공업이라는 기계나 화학 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 빠진 거에 만큼 이제 상승폭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다 계속적으로다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편애가 계속적으로다가 좀 심해질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다가 지수가 이제 그 예상대로다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박스권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비주도주인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저점을 아래로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주도주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도주가 그 어느 뭐 IT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그 상승을 못했던 주식으로 바뀌기까지에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그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주도주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주도주에 관한 그런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업종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봤는데 코스닥 쪽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낙폭이 좀 적었던 건 사실이고요. 견조한 흐름을 그래도 나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530선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530을 넘었을 때 국내 이제 IT 그 대표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 530을 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다가는 그렇게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표 IT 기업들이 못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서 코스닥도 530을 돌파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IT 주식들의 반등을 노리고서 코스닥에 그 선침해를 했었던 개인 투자가분들의 그런 어떤 물량들이 그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을 좀 찍었다라고 하는 판단과 더불어 가지고서 매물화될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 종목들 자체로다가는 이전 지금까지는 지지분인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못 올라왔던 자금들이 몰려온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의 실망 매물에 따라 가지고서 지수의 어떤 박스권 흐름과 더불어 가지고서 코스닥이 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그 타이밍을 좀 짧게 잡으시고서 대응을 바로바로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 상장된 중국 관련주들이 그 중국 원양자원이 이제 그 공시를 취소를 하는 등의 그 신뢰감을 좀 저버리는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제 테마를 이루면서 계속적으로다가 어떤 그룹군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코스닥의 그 힘 좋은 모습들을 좀 보기가 좀 연말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도 지금 현재 계좌에 대해서 좀 자금 관리를 하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S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현재 2%대 상승률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1954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5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1원 60전으로 3원 70전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 어제 2% 넘게 빠져서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만큼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김학현 차장과 정영훈 과장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오전장에 이렇게 좀 급등했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해서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선택은 본인이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그 종목이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 그리고 또 재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더 가져가 보는 것도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잘 하시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